한국은 폴란드를 단 2년 만에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렸다. 한국 방산업체의 엄청난 납기 속도가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식 무기들을 납품받고 있는데요. 자동차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미친 속도입니다. 지난 4일에는 K2 블랙팬서 전차 6대가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하였고 3일 뒤인 7일에는 K239 천무 발사대 4대와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인도받아 각 부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납품한 숫자는 K239 천무 46대, K2 전차 62대, K9 자주포 100대로 웬만한 유럽 중소국가 기갑 전력을 단 2년 만에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한국의 국가번호가 8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한국 무기의 납기는 명실상부 월드클래스라면서 극찬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속도는 다른 누구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속도다. 이건 한국 무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지. 89년 이후 처음 경험해보는 유례없는 특급 배송으로 중장비를 받았다. 이런 건 냉전 시대에만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계산해보니 한국은 현재 4.5일에 탱크 한 대를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2-3일에 한 대꼴로 만들 예정이다. 이런 납기 속도는 자체 부품 기반과 자동차 제작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는 속도겠지. 돈 잘 쓰였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때 폴란드 신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이 모두 재검토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업체들은 이러한 외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예정보다 빠른 납기를 통해 우수한 역량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 실전 배치 1주년을 맞아 각종 성능 시험 및 실전 경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까지 입증되고 있어 더더욱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폴란드 현지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육군 감독관인 마체이 자블론스키 소장은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를 통해 K2 전차는 우리가 지닌 금과 같다며 기존 운영하고 있던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해 왜 K2 전차가 폴란드 최고의 전차인지를 증언하였습니다. 긴 대화 내용 속에 K2 전차 언급 내용만 간추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기계화 사단은 모두 에이브럼스 전차로 장비될 예정이며 K2PL 전차는 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두 사단의 구성은 약간 다를 것입니다.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18기계화 사단은 동남부 방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에서부터 우크라이나 프세미시우 인근의 슬로바키아 국경까지를 책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드넓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 16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마주보는 부대로 각종 호수와 강, 진흙 그리고 동유럽의 화약고인 수바키 회랑이 위치한 곳인데 여기에는 K2 전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6기계화 사단은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K2 전차로 장비될 예정이며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고 배치된 지형에서 방어 및 공격 전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K2 전차는 4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넓은 수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레오파드 전차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레오파드 전차와 달리 K2 전차는 항상 수중 장애물 극복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중 추진 장치와 수밀 구조 그리고 공기 공급 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천과 습지가 많은 동부 유럽의 지형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2표 전차는 포탑 후방의 바스켓부에 스노클 장비를 탑재하고 다니며 최고 수심 4.1m의 하천을 부교에 설치 없이 도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을 문교나 부교 없이 자치적으로 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폴란드의 바르미아 마주리 지역의 호수 역시 문제없이 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서방 진영의 르클레르나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전차 역시 제한적이지만 잠수 도하가 가능합니다. 에이브람스의 경우 특별한 준비 없이 수심 약 1.2m까지의 물을 도하할 수 있고 장치를 장착한 경우 2m까지 도하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장비와 이를 부착하는 작업 시간이 4시간이나 소요됩니다. 반면 흑표 전차는 40분이면 잠수도와 준비를 완료할 수 있죠. 이에 서방 진영 전차들은 완전한 수륙양용 전차는 아니며 깊은 수심의 하천이나 호수를 도하하려면 공병부대의 지원이나 교량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비스와강을 건너는 서방 진영 전차들이 모두 도하 페리를 통해 강을 건넌 것을 알 수 있죠. K2 전차는 56톤의 무게를 가지며 바르미아와 마주리 지역 및 수바오키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유기압식 서스펜션과 수로를 독립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전차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로 ISU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K2의 서스펜션은 현수 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는데요.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되는 것이죠.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에 폴란드 지옥의 늪으로 불리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돌파가 가능하고 미끄러운 언덕에서도 전혀 밀림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K2 전차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관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도입으로 연료와 탄약의 양을 줄이고 현역 장비의 소모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K2 전차의 첫 번째 180대는 현재 확정되어 올해부터 도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타국처럼 5년 10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 도입 계약은 복잡하고 쉽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해야 할 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2PL에 대해서 먼저 하나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K2PL 전차의 7번째 궤도 바퀴가 추가되거나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일명 KAPS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며, 이는 수동 및 능동 방어 모두에서 기능하고 적의 공격 수단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전차는 한국 전차의 다음 버전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도입할 변화는 주로 지역 방어 또는 더 많은 수의 반응형 장갑을 포함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한편 2022년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구정부와 달리 다소 냉소한 반응이었던 폴란드 신정부 역시 최근 그 기조를 바꾸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톰치크 국방부 차관은 현재 폴란드 동부에서 K2와 에이브람스와 함께 운영 중인 레오파르트 2A5 전차를 모두 서부에 위치한 자간으로 재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사 부대가 하나의 전차 유형만 운영해야 한다면서 서부는 레오파르트, 동북부는 K2 전차, 동남부는 에이브람스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훈련, 정비, 부품, 공급 등이 단순해지고 전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과 가까운 폴란드 서부 자간 지역에는 이미 레오파르트 전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정비소와 훈련시설 및 숙련된 정비 병력들이 마련되어 있죠. 다만 문제는 현재 폴란드가 집중적으로 무기를 배치해야 할 곳이 서부가 아닌 동부라는 점으로, 동부는 폴란드의 주적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가까워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며, 특히 나토 입장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히는 동부 지역의 전력을 간소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 것이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신정부가 K2 전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산 K2 전차만을 최대 화약고인 동북부에 집중 배치하기로 하면서 그 성능을 오히려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된 것이죠. K2 전차를 운용하는 전차병들이나 육군 감독관 마체이 자블론스키의 발언처럼 K2 전차는 ISU 서스펜션과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폴란드 동부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신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나토 연합훈련인 드래곤 입사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당시 훈련 중 서방 진영의 모든 전차들이 폴란드 동북부의 험준한 지형에 애를 먹었지만 K2 전차만큼은 가뿐히 돌파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은 레오파르트 2A7, 미국은 에이브람스 M1A2,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전차를 동원해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훈련 프로그램 중 언덕 경사로 기동해서 습하고 미끄러운 폴란드 토지 제형에 다른 전차들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지그재그 주행으로 겨우 통과한 반면 K2 전차는 직선으로 쉬지 않고 한 번에 통과했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 국방 기자에 따르면 폴란드 전차병은 일종의 소맨십으로 경사로를 쭉 올라갔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사 중간에서 멈췄다 다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묘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K2 전차가 나토 연합 훈련에서 그 성능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었죠.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와 우수한 성능으로 현재 폴란드군 최고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불과 전차 하나 없어 북계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전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전차를 2일에 한 대 만들어내는 군사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죠. 보고 있나 북괴. 오늘의 한 줄 평. 강산 늪봉 돌파한 K2. 그래도 아직 하늘을 못 날다니 충격.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